자, 공유결합과 금속결합. 저번에는 이제 이온결합 배웠을 거고, 이온결합.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입니다.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되기 쉽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데, 그러면 음이온과 양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결합하는 거고,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끼리야. 비금속끼리. 비금속이랑 비금속.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할 때는 공유결합이라는 걸 하고, 이거는 이제 나머지 이제 남은 게 금속이거든요. 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가 결합을 하면은 금속 결합이 됩니다. 자,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이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안정화되는 경향성이 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금속은 전자를 잃기 쉽고요. 비금속은 얻기 쉬우니까 금속, 비금속 만나면은 금속 전자를 비금속이 가져가서 이온이 되고 결합하는 건데, 금속 말고 이제 비금속인 애들은 전자를 이제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겁니다. 전자를 가지고 싶어. 근데 둘 다 가져야 돼, 둘 다. 그러니까 수소가 헬륨처럼 되려면 하나가 필요한데, 요쪽 원자도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한쪽에서 줘, 그냥 이렇게 주지도 않겠지만, 그러면 얘는 괜찮아도 얘는 안 좋잖아. 그래서 얘네가 되게 엄청 현명하게도 전자를 공유를 해요. 신기하게도 전자를 공유를 하잖아. 그러면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둘 다 헬륨의 원자의 전자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아무튼 두 개가 되면 좋은데, 수소는 1주기니까 두 개가 되는 게 좋죠. 8개가 되는 거 안 좋아. 수소는 1주기는 두 개까지만 채우기 때문에. 그럼 전자를 하나씩 내놔서, 그거를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이거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야, 원래는. 왜냐면 양이 원자 핵은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애를 서로 잡아당기는, 서로 양쪽에서. 그럼 그런 결합이 되는 거예요. 공유 전자쌍을 두 원자 핵이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결합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런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 자, 수소는 비금속인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도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얘는 몇 개가 필요하냐면, 얘는 8개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6개밖에 없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잖아요. 그럼 하나, 2개 채우면 되는데, 요쪽에 있는 수소랑 결합해가지고 하나 채우고, 요쪽에 있는 수소랑 결합해서 하나 채웁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자과 전자가 6개 있는 애들은 결합을 2개를 해야 돼, 2개. 그래야지 2개가 더 채워져서 8개가 되죠. 네. 자, 그래서 요거는 8개. 얘네들은 2개이면 되니까, 그래서 다 공유결합을 해서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하는 겁니다. 산소도 만족하고 수소도 만족하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물 분자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유결합의 종류, 일단은 이제 결합 수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결합 수에 따라서. 단일 결합은 공유 전자쌍을 한 쌍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쌍만. 단일 결합. 플로린이 자기 혼자 있는다라고 안정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옥텟 규칙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플로린이랑 전자를 하나 내다. 그러면 이제 공유를 하게 되면은, 원래 원자과 전자가 7개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7이잖아요. 여기 공유해가지고 8개가 된 거지, 이쪽 플로린이. 이해가요? 이쪽도 어떻게 돼? 이쪽도 8개가 되죠. 그리고 이 공유 전자쌍을 서로, 원자 핵이 서로 잡아당김으로써 결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요 사이에 전자 쌍은 한 쌍을 그린 거고 전자는 두 개를 찍었지만 결합선으로 나타내면 결합선은 그냥 짝대기 하나예요. 짝대기 하나. 짝대기 하나 긋는 거는 단일 결합이야. 단일 결합. 근데 이중결합은 산소 같은 경우에 원자과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2개가 모자라요. 그러면은 공유결합을 2개를 해야 돼. 2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2개 그린 거야. 이게 1개 그린 게 아니야. 2개 그린 거야. 결합선을 결합선이 2개야. 결합선 2개. 이런 결합은 이중결합이라. 이중결합. 자, 삼중결합은 질소의 경우에 원자과 전자가 5개가 있기 때문에 8개가 되려면 3개가 필요해요. 5개 있잖아요. 그쵸? 3개가 필요해. 하나, 둘, 3개씩 내놔서 공유전자 쌍이 한 쌍, 두 쌍, 세 쌍 생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요렇게 그리죠. 짝대기 3개. 삼중결합. 다 책에 있긴 하구나. 삼중결합. 그럼 만약에 탄소의 경우는 4개를 하면 되냐? 4개씩 내놔서. 왜냐면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8개 되려면 결합이 4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요렇게 이런 건 4중결합이 되냐? 근데 4중결합은 원래 안 돼요. 4중결합은 안 돼. 여기에 전자가 너무 많이 몰렸어요. 이거는 옥택 규칙이고 뭐고 전자가 너무 많이 몰렸습니다. 요거는 4중결합은 없어요. 일단 4중결합은 없고, 그럼 탄소는 결합을 4개를 하기 위해서는 뭐 단일결합을 4개를 한다던가, 이중결합 하나에 단일결합 2개 한다던가, 삼중결합 하나에 단일결합 하나 한다던가,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런 건 다 돼. 요런 애들은 단일결합만 4개 한다던가 이런 거는 되는데 4중결합을 하진 않는다. 자, 그래서 결합 수에 따라서 이제 결합 수에 따라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어찌됐건 얘네들도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전자쌍을 원자 핵들이 공유전자쌍을 서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서로 잡아당겨요. 잡아당기는데 에너지가, 이 핵간거리 에너지가 가까워지면은 이렇게 낮아지다가 한 요정도 거리가 되면, 거리가 있죠. 요정도 거리가 되면은 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반발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까워지다 보면은 핵하고 핵 사이에는 또 서로 플러스 플러스니까 밀어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너무 가까워지면 핵 간 반발력 때문에 에너지가 증가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멀리 있으면은 인력이 우세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좁아지는 거고, 이제 길이가 이제 짧아지는 거, 결합 길이가. 근데 그거를 이렇게 유지를 해요. 얼마 이렇게 미터가 있어요. 몇 피코미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끊는데, 요쪽으로 갈게요. 요거를 이렇게 붙어 있던 애를, 이렇게 원자들을 이렇게 끊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러니까 이 수소 원자를 이렇게 결합을 끊는데 드는 에너지가 436kJ/몰이에요. 마이너스 써져 있는 거는 원래 멀리 떨어져 있던 거에서 가까워지면서 안정화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 에너지가 방출됐기 때문에 에너지가 0보다 낮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긴 해. 어찌됐건 이것도 뭐야? 이온 결합했을 때처럼 결합 길이가 있다라는, 결합 길이. 얘네 결합 길이는 74피코미터예요. 결합 길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이제 그 1권에서 원자의 반지름 구할 때 이 공유결합 반지름을 반으로 자르면 원자 반지름이다, 뭐 이런 거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구할 수는 있고, 원자 반지름을. 자, 그래서 요거는 수소 원자들로 지금 결합이 끊어진 걸 의미해요. 요거는 수소가 이렇게 결합이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1몰의 수소에 436kJ를 주면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씩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시 수소로 될 때는 안정화되면서 에너지가 436kJ/몰만큼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결합 이 길이를 반으로 쪼개면은 공유결합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결합에서 결합 에너지와 결합 길이. 자, 일단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탄소는 결합을 4개 해야 돼. 4개 해야 되는데 탄소랑 탄소끼리는 이렇게 단일 결합이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이중 결합이 될 때도 있고 삼중 결합이 될 때도 있어요. 사중 결합은 없지. 자, 삼중 결합이 가장 안정에 가장 단단하고 삼중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짧아집니다. 120피코미터. 이중 결합은 134피코미터고요.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을 때는 154피코미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합 길이는 짧아지고 결합 길이 짧아지죠. 삼중 결합 되면서 결합 길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이때 에너지 삼중 결합이 훨씬 셉니다. 이거를 떼내기가 이거를 떼기가 어려운 거예요. 삼중 결합이 훨씬 더 세다. 질소도 이제 요러한 분자들이 있는데 뭐 하이드라진은 이렇게 생긴 거죠. 밑에 그림 나오나요? 하이드라진 안 나오네. 뭐 질소에 이렇게 단일 결합 있고요. 수소가 4개인데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요게 이제 하이드라진.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자이드와 수소 NH3구나. N3 이상한데 그림이 이상하게 그렸는데 HN3 이중결합 말이 안 되는데 이거 공면 구조를 가져와서 그런가? 요건 구조를 봐야겠네. 요거는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네. 요거는 나중에 구조를 좀 볼게요. 여기는 아무튼 이중결합이 있고 여기 삼중결합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단일 결합보다는 삼중 결합이 더 결합 에너지가 더 크다.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그 결합을 끊는데 드는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각각의 원자 상태로 만드는 데 드는 에너지야. 그 다음에 결합 길이는 더 짧아집니다. 결합 길이는 짧아진다. 단단한 결합이 되면서. 자, 결합 길이는 삼중 결합이 가장 짧고요. 결합 에너지는 삼중 결합이 가장 크다. 자, 평균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원래 뭐 요거는 원래 있잖아요. 뭐 메테인의 탄소와 수소 간의 결합 에너지랑 뭐 에탄올이 이렇게 뭐 있다. 에탄올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애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탄소 수소 결합이고 여기도 탄소 수소 결합이고 여기도 탄소 수소 결합인데 이게 사실 조금씩은 다 달라요. 이거를 이렇게 떼내는데 드는 에너지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취합을 해서 여기 나온 표는
평균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 평균 결합 에너지. 평균값.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가 결합하려면은 413 kJ/몰이 필요한 거고요. 그만큼 방출되고, 수소랑 수소끼리는 이제 436 에너지가 많이 있네. 얘는. 요 표는 위에가 결합 에너지죠. 결합 에너지,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그 결합 그 길이, 결합 길이를 나타낸 것이죠. 이거 평균값인데 평균값을 그냥 써도 그게 무방해요. 비슷하게 다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탄소 이중결합 같은 경우에 이런 에너지와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탄소 질소도 이렇고, 탄소 산소 이렇고, 질소 이중결합이 이렇고, 질소 삼중결합이 제일 세죠. 그냥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보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이것도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면은 머리 아파서. 일단은 기본 개념에 기본 개념에 1, 2번 먼저 할게요. 39쪽 1, 2번. 이걸 같이 봅시다. 자,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4개. 뭐 탄소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6번이기 때문에 이건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그래서 X끼리 금속 결합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비금속은 공유 결합이잖아. 공유 결합. 그 다음에 X와 Y는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얘도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그 금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금속 원소의 결합은 공유 결합 형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Y2는 O2 말하는 거죠. O2 공유 전자쌍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두 쌍이죠. 두쌍 이중결합. 자, X, Y2에서 X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맞고요. X 같은 경우에 탄소인데 탄소. 산소랑 이렇게 이중결합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렇게. Y가 산소고, 요게 탄소고, 요 산소고. 산소는 2개 결합하면 되는데요. 탄소는 4개 결합해야지 8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 이중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고, X와 Y 사이에는 이제 이중결합이 맞고요. X, Y2에서 모든 원자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맞는데 왜 맞냐면 이제 탄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4개 있었겠지만 공유하면서 전체적으로 8개가 됩니다. 그래서 탄소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고, 산소는 원래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 있죠. 근데 공유 전자쌍이 하나, 두 쌍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전체 8개가 되죠, 얘도. 그래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이거 맞는 설명. 자, 그 A에서 결합이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 B에서 반발력과 인력이 균형을 이룬다. 맞습니다. C에서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세하게 작용된다. C는 여기 있는데 맞네요. 수소 한 분자 1몰을 기체 상태의 수소와 원자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2K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소가 한 분자가 여기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여기 이만큼 에너지 주잖아? 그럼 여기 이거 다 끊어져요. 에너지가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요때 수소를
원자 상태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1몰당 2kJ이 되는 거죠. 자, 좀 알 것 같지요? 너무 돌리면 돼. 자, 그 다음에 요거 아직 안 했나요? 성질 안 했나요? 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공유결합 물질은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이온 결합 물질에 비해 작아요. 이게 작은 거죠, 그렇죠? 자, 이온 결합 물질에 비해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이렇게 작다. 사실 얘네들의 끓는 점이나 녹는 점 이런 거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결합하는 거고, 얘네들이 이 H2나 CH4나 HCl 같은 애들은 고체가 될 때 온도가 많이 낮아져야 돼. 왜냐면 얘네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은 별로 없어요. 응? 거의 무극성 분자야. HCl은 약간 극성이 있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되게 낮죠. 낮은 온도에서 기화가 되죠, 둘 다. 셋이 다.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용해성.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대한 용해성이 큰데 공유 결합 물질은 물에 대한 용해성이 없습니다. 물에 잘 녹지 않는다. 공유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 근데 그래도 이제 사염화탄소나 벤젠과 같은 것에는 잘 씻긴다. 벤젠은 되게 위험한 거니까 이거 뭐 용기 씻는데 쓰는 건 원래 아닌데요. 얘네들은 이제 유기물이어가지고 분자 상태에 공유결합하고 있는 분자 상태에 무극성인 애들은 이제 유기용매로 녹일 수 있다. 자, 공유결합과 분자 결정. 여기서 이제 분자 결정은 하나하나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몽탱이로 이제 모여 있잖아요. 메탄올이 이렇게 탄소,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실 여기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숨어 있는 건데요, 사이사이에. 단일결합만 그려놓은 건데 원래는 이중결합이 요렇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어요. 번갈아 가면서 사실은. 그럼 이 이중결합에 있는 전자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를. 예. 전기 전도성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고체 상태로 있는 애들 가운데 분자들이 고체가 되어 있는 애들은 사실 얘랑 얘들 사이에 인력이 세지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아이오딘도 그렇고 납탈렌도 그렇고 지금 요 세 가지는 승화성 물질이야. 승화성 물질. 대표적인 승화성 물질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 나프탈렌 요런 애들은 승화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쉽게 기체에서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변해버리죠. 그 다음에 다른 애들 가운데 이게 다 용어가 익숙하지 못해서 이제 틀리는 것들인데, 공유결합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이제 공유 결정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있고, 분자 결정을 이루고 있는 게 있는데, 요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게 탄소가 원래 이렇게 그냥 딸랑 한 개만 있지는 않죠. 탄소가 되게 여러 개가 붙어가지고 이제 흑연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규소도 마찬가지고, 규소도 SiO2가 전부 다 있지는 않잖아요. 이산화규소 뭐 이런 것들 있다. 그런데 요런 애들은
우리가 공유 결정이라고 해요. 공유 결정. 이런 식으로 된 걸 공유 결정이라고 합니다. 공유 결정. 하나로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비율로 이제 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하나하나 똑똑똑 떨어지지. CL2, BR2, I2. 요런 애들은 분자야, 분자. 근데 분자성 물질은 특징이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낮은 거고, 공유결합 물질은 공유 결정을 이루고 있는 물질. 공유 결정 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되게 높아요. 네. 녹는 점이 뭐 3700도씨 막 이렇게 돼. 자, 전기 전도성이 있는 물질을 골라라. 이거 많이 봤지? 근데 고체일 때 이거 전기 안 통하는 거 아시죠? 다이아몬드 고체, 얘도 고체, 흑연 전기 잘 통하고, 수소는 전기 전도성 있냐? 수소 없어 보이는데? 없죠. 이건 이제 NaCl 액체 상태이면 전기 전도성 있죠. 예. 그 다음에 뭐 안 한 거 있나요? 이거 맞나? 아, 전기 전도성 있는 거 골라야 되는구나. 미안해요. 네. 드라이아이스 아니고 요거 액체 상태인 거 맞고. 두 개밖에 없구나. 네, 이렇게 고민하고 있구나. 두 개밖에 없네요. 자, 금속 결합의 형성. 금속 원자들이 자유전자를 내놓고 그 자유전자를 서로 가져가려고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원자 핵들이.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자리에 있는데, 여기서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서로 잡아당길 힘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규칙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이제 금속결합이고, 남는 전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유전자라고 해요. 자유전자. 남는 전자들. 그 다음에 금속결정의 성질. 자, 이거 중학교 때 나오는 거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지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속결합은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비금속 결합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전자가 다 떨어져 나온 게 아니에요. 핵심부에는 전자들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력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도 변형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쉽게 끊어지지는 않아요. 쉽게 깨지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뭐지? 책이 맞구나. 이 책이랑 다른 거니까. 자, 그 금속 물질들은 전성, 연성이라는 게 있다. 망치를 이렇게 충격을 가해도 전자들이 여기 지나다니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정전기적 인력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단단히 결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서로 잡아당기고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금속은 대부분 광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빛에너지 흡수했다가 내보내서 광택이 있는 거거든요. 광택이 있는 게 되게 많다. 적외선은 없고, 적외선이 아니라 가시광선 영역에서 모두 흡수했다 방출하기 때문에 광택이 있다. 그 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편이고요. 그
근데 액체 상태인 애도 있지. 추운 거 같은 애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화학 결합 세 가지 배웠어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이 중에 누가 제일 세냐면 누가 제일 셀 것 같아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들 중에 결합의 세기가 누가 제일 셀 것 같아? 왠지 금속이 셀 것 같죠? 공유 결합이 제일 세요. 공유 결합이 제일 셉니다. 자. 물론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공유 결합이 제일 세다. 자, 이건 좀 특이한 공유 결합인데 배위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요. 배위 공유 결합을 할 때는 원래 공유라고 하는 거는 하나씩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요 전자를 일방적으로 얘가 내놓는 거예요. 여기 남아도는 암모니아에 남아도는 얘는 전자가 없잖아 지금. 여기에 이렇게 줘서 결합을 형성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두 개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암모늄 이온이 양이온이 되고 얘가 양수니까 양이온이 되고 이렇게 짝대기 4개 커서 이제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한쪽에서 전자를 일방적으로 주는 거를 배위 공유 결합이다 라고 해. 자,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암모니아나 베릴륨 사이에서는 베릴륨은 중심부에 전자가 2개가 모자라잖아 지금. 하나 둘 셋 넷 베릴륨이 아니라 동소는 그럼 8개가 되는 게 좋은데 암모니아가 2개를 제공하는 거야. 암모니아가 그 배위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도 8개 다 8개씩 채워지기 때문에 둘 다 안정한 화합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칸 좀 채우고요. 공유 결합은 이거 칸 채워져 있나요? 안 채워져 있어요? 네, 처음부터 합시다.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자들끼리 결합하는 거고 공유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결합이고 공유 결합의 종류, 공유하는 전자쌍의 개수에 따라 전자쌍이 한 개일 때는 단일 결합, 전자쌍 2개가 공유되어 있으면 이중 결합, 그럼 3중 결합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 결합 에너지,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결합력이 크다.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결합의 경우 결합 차수가 증가하면 공유 결합 길이는 감소하고 결합은 세진다, 강해진다. 자, 무엇은 분자로 구성된 공유결합 물질이 약간의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결정을 공유결정이라고 합니다. 공유결정. 아니다. 분자로 돼 있다라고 돼 있었나요? 처음에? 분자 결정이 맞네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자 결정이라고 하고, 요거는 공유 결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금속 결합, 금속 양이온과 금속 양이온 사이에, 금속 양이온 사이에 결합이고, 자, 뽑힘성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연성이라 연성. 예, 펴짐성은 전성이라고 합니다. 자, 금속이 전기 전도성 뛰어나고 열 전도성도 뛰어나고 뽑힘성과 펴짐성이 있는 것은 모두 자유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전자 때문에. 화학결합의 종류와 세기. 이거는 이제 공유결정 말하는 거네요. 공유결정. 공유결정은 원자가 강한 결합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녹는점이 높다. 자, 3번인가요? 예, 4번인가? 네, 일단 4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A는 금속 양이온이었고 B는 자유전자. 충격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유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인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충격을 가해도 옆으로 펴지는 표짐성, 얇게 뽑아낼 수 있는 뽑힘성,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됩니다. 요런 부서지지 않는다. 자, 2주기의 A면은 이게 수소가 아닙니다. 1주기의 A, 1쪽이면 수소겠지만 요거는 뭐 리튬이고요. 리튬, 나트륨, 리베붕탄칠, 질소네요, 질소. 질산푸네, 이 플로린이고요. 요거는 이제 베릴륨, 마그네슘이고 원래가. 그래서 자, 고체인 금속의 전기전도성 있습니다. 이것도 힘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고 변형된다, 맞습니다. B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에서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다. 이온이 되는 게 아니잖아, 얘 둘은. 비금속이니까. 그게 아니고요.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A와 C 뭐 이런 애네. D와 BC, D와 C2구나, C2. 뭐 이런 애네. 모두 공유결합 물질이다. 아니죠, 둘 다.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금속과 비금속하고의 결합이니까. 자, 고체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망치로 두드리면 쉽게 부서지 가루가 됨. 이런 건 이제 이온 결정. 그 다음에 상온에서 녹지 않는다. 자, 실온에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그런데도 이건 이제 승화성 물질이다, 뭐 이런 소리야. 사실 승화성 물질이다. 승화가 잘 되는 게 이제 B인데, B 탄수화물, 승화성 물질이구나. 그게 아니라 뭐냐? 분자결정입니다. 분자결정. 뭐 이런 게 이제 CO2나 아니면은 뭐 나프탈렌이나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분자결정이고요. 가느다란 모양의 붉은색이며 광택이 있다. 가느다란 모양이고 붉은색이며 광택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금속 결정이죠. 이건 이제 구리 말하는 거긴 한데 금속 결정이죠. 분자 결정은 액체나 고체일 때 전기전도성 둘 다 없고, 금속 결정일 때는 둘 다 있고요. 이온 결정일 때는 액체는 있는데 고체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개념 적용 문제 좀 풀겠습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앞에 오비탈이랑 관련된 것도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일단은 고난도 빼고 11번까지 1번부터 11번까지 1번부터 11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1번만 조금 설명할게요. 일단 근데 이게 오비탈이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자, 얘가 2주기에 전자 하나 있다, 요런 소리입니다. 이게 여기 ES에 전자 하나 있다, 이거는. 근데 공유결합을 형성하려면 어째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비금속 결합이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한 개나 두 개 뭐 이렇게 있으면은 뭐야? 금속이야, 금속. 그러니까 이거는 리튬인데 금속 원소지, 금속 원소. 근데 요거는 봐봐요. 여길 봐요. 요렇게 2주기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체 전자가 2 더하기 3 해가지고 5개 있잖아요. 이건 질소인데 질소는 비금속이 맞죠? 그러니까 이게 비금속이다 금속이다는 아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주기에 2개, 4개니까 원자과 전자가 6개거든요. 6개. 그러면 이게 비금속이고 산소죠, 산소. 여기는 근데 이것도 비금속이긴 한데 이건 속으면 안 되는 게 비금속이긴 비금속이야. 근데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다 합치면 몇 개예요? 8개죠. 그러면 이거는 원래 원자과 전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이러면은 뭐야? 이거는 18조 원소고 뭐 네온이고요. 요런 애는 비금속이어도 결합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얘는 안 합니다. 비금속인데 결합 안 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요렇게 골라주셔야 됩니다. 4번. 이해 가시죠? 비금속이긴 한데 18조 원소는 제외해야 됩니다. 결합 안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있으니까 자기네들 혼자 있으니까. 자, 2번부터 해서 고난도만 빼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